저는 권역외상센터에서 2011년부터 근무하고 있는 조교수로 일하고 있는 권준식이라고 합니다. 외상외과 의사예요. 권역외상센터는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설입니다.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도 있고 인력도 있고, 그리고 그런 시설과 인력들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한 프로토콜들이 있는데, 그런 특수한 조건들은 일반 병원이나 응급의료 시설에서 갖추기가 어려워서 중증 외상 센터라고 하는 별도의 의료 시설을 세워서 중증 외상 환자를 적합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증 외상 환자를 더 살리기 위해서는 그 병원에서 치료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기 이송 단계에서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권역외상센터로 환자가 빨리 이송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권역외상센터로 환자를 이송하는 결정은 현장에 나가 있는 구급대원이 하게 되는데요. 구급대원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환자분과 보호자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인 분들에 대한 홍보는 그런 쪽으로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딸 둘을 키우고 있는 아빠인데요. 저희 첫애가 이제 초등학생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연령대 되는 아이들이 올 경우 또 그런 아이들이 외상에 취약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충분히 객관적인 자세로 환자를 보기 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환자들을 볼 때 기억이 더 많이 남는 것 같고, 결과가 좋다면 자부심을 느끼고, 결과가 좋지 않다면 오랫동안 후회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주대학교 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근무하는 신경외과 외상전담의 유남규라고 합니다. 신경외과 크게 두 분야로 뇌하고 척추, 척수로 나누게 되는데, 뇌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 아시다시피 의식이 없는 경우가 이제 중증 환자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의식이 없다는 게 잠깐 의식이 잃은 것뿐만 아니라 외상이나 혹은 쓰러진 채 발견됐을 때 흔들어 깨워도 반응이 없다거나 이럴 때 이제 중증으로 의심이 되고, 척수 손상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지의 움직임, 특히 팔다리에 힘이 없다거나 마비가 있을 때 이제 척수, 뇌에서 뻗어나는 신경의 손상이 의심돼서 그 또한 역시 중증 환자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외상 환자들이 이 병원 저 병원 떠돌다가 이제 흔히 기류에서 객사라고 하죠.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나 치료 시기를 놓쳐서 뒤늦게 치료를 시작해도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외상센터가 설립된 이후에는 이제 병원을 떠도는 게 훨씬 더 줄었고, 치료도 빠른 시간에 시작을 해서 예후가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외상의 모든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다 보니까 환자가 왔을 때 빠른 시간 내에 상태 확인이 되고, 수술 결정에 치료 결정이 되고, 실제로 수술 진행 시간도 훨씬 더 단축되는, 환자에게 훨씬 더 예후도 좋고 많은 이점이 생겼습니다. 첫째는 이제 원칙대로, 이 환자는 괜찮겠지 이렇게 방심하는 순간 또 환자가 이렇게 갑자기 아파지는 것이 있어서 원칙대로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항상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외상 환자 같은 경우는 어느 순간 갑자기 악화되거나 상태가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 징후가 조금이라도 의심되거나 할 때는 항상 긴장하고 최악의 상황을 떠올려서 그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병원 외상센터 외상중환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9년차 간호사 김민지입니다. 네, 이제 차이점은 이제 가장 간단하게 질병으로 입원하느냐 아니면 외상으로 입원하느냐가 있고, 외상 환자의 이제 치료 핵심은 골든아워에 있는데요. 이제 외상센터에 왔을 때 적절한 시간 내에 이제 집중적인 치료를 얼마나 빨리 시작하느냐, 저희가 이상 징후를 발견했을 때 얼마나 빨리 대처하느냐가 외상 환자의 예후와 소생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 계획을 다 공유를 하고, 이제 진료 프로토콜을 이제 다른 센터에 비해서 잘 정립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조용하고 안 바쁘더라도 오늘 좀 조용하네? 오늘 좀 주말같이 조용하다 한가하다 이런 말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내뱉고 나면 꼭 너무 바빠지거나 아니면 상태가 많이 안 좋은 환자분들이 새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최대한 퇴근하기 전까지는 그런 단어를 잘 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돌아가시면 저희 의료진보다는 이제 그 남아있는 가족들의 이제 상실감이 가장 크긴 하지만 이제 저희도 환자를 옆에서 뭐 잠깐 계시다 가시는 분도 있지만 며칠 뭐 한 달 동안 저희가 치료를 하다가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저희도 어쨌든 최대한 이제 감정은 자제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노력에 비해서 일단 저희도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 감정 조절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그런 문제가 잘 안 되면은 간간히 이제 신규 간호사들은 조금 울기도 하고 이제 이것 때문에 사직까지 고려하는 경우도 있어요. 환자가 왔는데 이제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아, 이분이 과연 소생을 하실까 이런 분들이 이제 장기적인 치료를 받고 일반 병동으로 전시를 가거나 아니면 퇴원하게 됐을 때 이제 보람을 가장 느끼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치료 과정을 기억하셨다가 이제 저희 다시 방문을 해서 외상센터 입원하게 되어서 다행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가 제일 자부심이 컸습니다. 네. 권역외상센터는 사회의 필수적인 안전망이다. 권역외상센터에서 다루는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 사회경제활동을 액티브하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 필요 조건, 가장 최소한의 조건이 권역외상센터라고 생각하고요. 권역외상센터가 충분히 발전을 하고 권역외상센터에서 수혜를 받는 환자들이 늘어날수록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그만큼 더 탄탄하게 구축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역외상센터는 최후의 보루다. 여러 치료가 필요하고 집중 치료가 필요하고 복합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혹은 이제 빠른 치료가 필요할 때는 결국 이제 외상센터가 이제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최후의 보루라고 표현했습니다. 권역외상센터란 소생의 현장이다. 환자들을 일상적인 삶으로 이제 복귀시키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준비된 기적 권역외상센터.